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박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널불박자 사랑했자, 즉 인간을 널리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박애는 영어로 프레터니티입니다. 이 프레터니티가 뭔지 알으시려면 이 매력적인 여자, 이게 뭐죠? 안졸리나 졸려 뭐 이런 거 있잖아. 안졸리나 졸리. 이 여자가 나오는 원티드란 영화를 보세요. 이게 살인 청부업자들끼리 서로 통수 때리면서 죽이고 뭐 이러는 영화인데, 여기서 보면 살인 청부업자 조직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프레터니티라고 불러요. 박애의 뜻은 조직이란 뜻입니다. 동지애. 박애가 아니라 프레터니티는 동지애란 뜻이에요. 이게 프레터니티에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똑같아요. 같이 프랑스 쪽에서 온 단어예요. 영어도. 그러니까 프레터니티 그냥 영어로 할게요. 이게 동지애라는 뜻이라고요. 이게 조직이란 뜻이고,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마. 그러면 그런 거죠. 1789년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나서 80년 후에 프랑스 혁명을 계승해서 일어난 새빨간 혁명이 하나 있죠. 실패한 혁명. 파리 꼬민. 파리 꼬민 때 Fraternity of Death라는 구호를 썼어요. 그 뜻이 뭐냐면 동지가 아니면 잡아 죽여라요. 그럼 뭐 박애가 아니면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면 번역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우리 어감으로는. 그 프레터니티. 그때 쓴 프레터니티란 단어, 프랑스 혁명에서 쓴 프레터니티란 단어는 동지란 뜻이에요. 자유, 평등, 동지. 그러니까 뭘 가서 아는 척 하실 때 좀 알고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요, 레이몬드 아롱, 그 다음에 돌아가셨지만 시카고 대학에서 그 역사학 교수 하시다 돌아가신 후레, 이런 대학자들이 프랑스 혁명은 자코뱅의 축제였고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로 이끄는 그 피의 길을 열어젖힌 사건이었다라고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부터. 그러니까 뒤늦게 프랑스 혁명 위대하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옛날 어디 1950년대 그 일본 애들이 써놓은 그 세계사 책 다시 베껴서 쓴 한국 세계사 가지고서 한국의 이른바 세계사 교과서에 달달 웬 것 같고 말씀하지 마세요. 요새 구미의 지식인들은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뭘 알아야 되냐면, 역사는 2번 반복된다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진짜 프랑스 혁명과 촛불을 같은 걸로 본다면, 탄핵 촛불을. 이거 역사 2번 반복된다. 이거 해겔이 한 말이에요. 처음은 비극, 프랑스 혁명 비극이었죠. 두 번째는 생쇼, 촛불은 생쇼예요. 맞잖아요. 이런 걸 알면 함부로 프랑스 혁명과 촛불은 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면 두 번째 건 생쇼거든 항상. 첫 번째 건 항상 비극이고. 그러니까 뭘 좀 알고서 얘기를 하셔야지. 알고서 이제 인지부조화적인 현실과 감이 떨어진,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미국의 동맹인 프랑스에 가서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미국이 주도해서 국제질서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경제 제재 비핵화 없는 선 경제 제재 해제 혹은 완화, 이거를 프랑스에 가서 패를 팔겠다고 한다면 그 동맹국인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비토권을 갖고 있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발목을 도끼로 찍고 들어오는 사건으로 본다고요. 이게 지금 돌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이. 그러니까 마크롱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한 것 같지만 완전히 마크롱이 다시 문재인을 통수 쳐버렸죠. 이 프랑스하고 한국 사이에 맺어진 공동선언에 보면 비핵화가 CVID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못이 박혔어요. 설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박은 거 아니죠? 마크롱이 박았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 쪽에서 고집해가지고. 야, 너희가 우리 정도로 정상회담하고 공동선언 하려면 이 문구 박아. 이거 안 박으면 우리 공동선언 없는 걸로 할까 이번에.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박았을 거라고요, 이게. 왜냐면 국내에서는 제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한국 정부나
한 번도 CBID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왜 갑자기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에서 튀어나오냐고요. 그쪽에서 요구했다고 추정되죠. 이 와중에 미 재무부 관리들은 한국은행 등 이제 한국의 은행들한테 선빵으로 경고를 하죠. 대북 제재 지켜라. 이 경고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빵 경고했는데 이거 어겨? 그러면 바로 그냥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은행 문 닫아 걸고 해외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은행이 파산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딱 경고를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은행들한테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지점 열어라 뭐 해라 만약에 압력을 넣더라도 은행 쪽에서는 그걸 감히 할 게 없죠. 우리 은행도 못할 거라고요. 우리 은행이 인공기 달력 만든 은행 아니에요? 우리 은행 행장이 아무리 인공기 달력을 기념품으로 만들었다 그래도 인공기가 들어간 아동화를 찍은 달력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공기 달력이라 그러는데 그걸 만들었다 그래도 어떻게 절묘하게 또 2018년 달력을 그렇게 만들어서 참 눈치들이 빠른 건지. 어쨌거나 그런 우리은행 그 경영진이 아무리 그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은행 자체를 파산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는 조치는 못 취하죠. 감히. 나중에 무슨 일 당하려고. 주주들이 가만히 있나. 알거지가 되는데. 노조가 가만히 있나. 노조가 그런 일 붙으면 노조가 제일 먼저 칼 뻗고 덤벼들어요. 자기 밥그릇 깨진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이 현실과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통수 치는지도 모르고 통수 치고 있을 거라고. 아니, 근데 문 대통령이 미국을 내가 배반 때려서 미국 등짝에 칼질하겠다 이런 정교한 계산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이거 좀 하면 어때? 뭐 우리 민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 얼레벌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A4용지 봤다 안 봤다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를 무슨 노선을 걷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 행보 하나하나가 국제 정치상에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가요. 또 그러면 한국 기레기들은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님 평화를 지켜주시는 우리 대통령님 하면서 박수치고 나라가 쌍스럽게 그지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마크롱한테 통수를 맞고 나니까 방탄소년단한테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방탄복을 좀 입으시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로부터 피해주는 방탄복이요. 뭐 물리적인 총알이 아니라. 어쨌거나 그런 갑옷을 돌리려고 하는지 오해 소지가 있어 정확히 말할게요. 저는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그런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암시가. 방탄소년단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연을 관람을 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야 마크롱한테 통수 맞고 방탄소년단 이용해서 인기 작전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제 마크롱한테 통수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종전선언 밀어붙여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밀어붙여 이거 미국이 그냥 극구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DMZ에 비무장으로 철수시킨다 그러고 지 마음대로 유엔사랑 상의도 안 하고 BMZ 인근까지도 포함한 지역에 아예 비행 금지 구역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군 쪽에서 유엔사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야 그럼 DMZ 안에서 우리 군인 혹은 탈북해서 남아한 북한군인 지금 중상 입었을 때 그거 실어 나르는 의료용 헬기도 못 뜨냐. 그것도 평양 허락받고 뜨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NLL 금고서 내준다 그러고 제재 대북 경제 제재 구멍 낸다 그러고 이런 행위를 그냥 우리 민족끼리 이거 다 바른 일 아니야? 이렇게 다 평화를 위한 일 아니야? 이러고서 그냥 얼레벌레 무슨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라고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때 형성에 의한 상호세뇌가 오랫동안 작동했기 때문에 그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힘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합리화되면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이미 합리적인 거고 그거 진실인 거고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한미 한일 동맹을 통수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방탄소년단 만나면 이게 방탄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방탄소년단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편안한 사회에 그냥 여야가 갈려서 힘겨루게 하면 어떤 정치적 칼날을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걸려 있는 건 방탄소년단 및 그 기획사 잘 들어두세요. 눈앞에 걸려 있는 이슈는 그냥 여야 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에요. 보셨지만 평양 붕괴가 코앞에 닥쳐 있고 미중 전쟁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를 파트너로 지금 연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자유민주 성향의 시민들은 구역질을 느끼고 거기서 어떻게 북한의 평양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가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파트너냐 라고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런 삶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180도 다른 극과 극의 상황이 점점 더 강하게 펼쳐져 가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치적 함의를 조금이라도 가진 건 다 피하세요. 그 피하지 않으면요. 테일러 스위프트 꼴보다 더 심한 꼴 나요. 유명한 여자, 미국 여자 가수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이 여자가 요번에 멀쩡히 자빠져 있다 갑자기 테네시 하원 의원의 민주당 후보 지지한다고 하면서 거기까진 좋아. 그런데 공화당 후보 블랙번이라는 여자인데 훌륭한 여자예요. 블랙번이 그전에 테네시의 하원 의원 생활했거든요. 요번에 상원 후보로 나왔고 블랙번이 하원 의원 시절에 한 그 법률 찬성 법률 투표 기록을 보니까 appalling, 그러니까 나를 겁질리게 만들고 나한테 끔찍한 생각이 들게 만들고 terrifying하다고 얘기해서 끔찍하고 겁질리게 만든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투표가 특별히 그렇게 문제될 법안에 투표한 게 많지 없어요. 아니 미 하원이 어디 골빈 집단이냐고요. 거기서 어떤 종류의 법안이 올라와서 전체의 소위원회를 거쳐서 하원 전체에서 의결이 딱 붙었을 때는 그게 어떤 법안이든 간에 되게 고려할 만한 법안인 거예요. 근데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appalling, terrifying, 끔찍하고 겁질리게 만든다. 아니 지가 법안 제대로 읽어보고나 얘기했나? 안 읽어보고 했다고요. 안 읽어보고 하니까 그런 겁대가리 없는 소리 했다고.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 25%쯤 덜 좋아하게 됐어. Now I like her 25% less. 테일러 스위프트 그래서 팬이 위축될 거라고 이게. 아니 훌륭한 가수가 왜 이런 짓을 해? 방탄소년단도 그래서 그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정치인이라는 것들이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엔터테인먼트의 유명인사 옆에서 이렇게 같이 사진 박아서 이용하려는 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계적인 엔터스타,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지만 폴 맥카트니 경이죠. 이 할아버지 비틀즈 멤버죠. 이 할아버지가 원조 태극기예요. 제 거짓말 아니에요. 2015년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렇게 원조 태극기 흔들었어요.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공연했다고요. 사람들 열광시키고. 그때 박원순이 무슨 제주에서인지 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이렇게 딱 여기 배칠수도 나와 있는데 뭐 배칠수야 갈만하지만 같이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가서 여기 박원순과 박원순 부인 나와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저기 그 자기하고 폴 맥카트니하고 에코 프렌즈다, 환경 친구다 이러고서. 근데 맥카트니가 사진을 안 찍어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박원순과 폴 맥카트니 같이 찍은 사진은 그럼 디비틀즈 정도면은 얼마나 많은 그 세계 각국의 그 정치인들이 날파리처럼 같이 사진 박자고 붙었겠어요. 그러니까 딱 기본적으로 그 피하는 요령이 있을 거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자기는 폴 맥카트니랑 에코 프렌즈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이 폴 맥카트니에 끼워갖고 자기를 팔았다고요. 정치인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도 이런 게임에 깊게 말려들지 마시라고. 저는 사람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김연아 씨가 문재인과 좀 문재인 진영과 가까운 그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그런 인상들이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김연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 팬들이 많아졌다고요. 저도 김연아의 광팬이었는데 그런 인상을 받은 다음부터는 저는 김연아 광고만 나오면 돌려버려요. 꼴도 보기 싫어. 아니, 우리 사랑스러운 연하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좀 온전하게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벌한 세상에서. 그렇잖아, 이게. 그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에코프렌즈라고 왜 그 얘기가 되는 거냐면 폴 맥카트니가 내세운 구호가 뭐냐면 월요일 하루만이라도 고기 먹지 마세요. 소고기 먹지 마세요. 월요일 하루만이라도 쇠고기 먹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가축을 기르려면 그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그 분뇨나 뭐 이런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쇠고기 하나 안 먹으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 가지고 이제 박원순이 에코프렌즈, 자기도 에코니까 에코프렌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박원순이 에코인지는 모르겠어요. 박원순 진짜 에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요, 미세먼지 그러면 전부 승용차 모는 사람들에서 나온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구호가 그거 아니에요. 승용차 타지 않는 우리 아빠 미세먼지 해결사 뭐 이런 식의 구호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딱 볼 때 저 땡땡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놈 이러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특정 지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패거리 짓는지 잘 알잖아요. 그럼 밥 먹을 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살살 저를 설득하려 그래. 저를 설득하려 그래요. 미세먼지는 중국산이 아니고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겁니다를 특정 지역 특유의 그 억양으로 구역질이 나서 숟가락 넣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구호와 그 포인트를 만들어낸 게 서울시 아니에요. 박원순이 이끄는 에코 주장하면서. 그러면 진실에 따라서 해야지. 미세먼지 채집해가지고 분석해보면 전부 중국에서 고비 사막에서 나온 건데. 왜 여기서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미세먼지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주범은 고비 사막 중국발이고 우리는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힘이 약해서 중국의 미세먼지를 우리가 항의를 제대로 못하니까 중앙정부가 서울시라도 좀 항의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항의를 해도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우리 승용차라도 조금 줄여봅시다. 말을 그렇게 해야죠. 그게 진실이잖아. 그런데 앞에 중국발은 아예 싹 감춰버리고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 대한민국은 중국이라고 불리우는 말 궁둥이에 달라붙은 똥딱지 위에 앉은 파리가 돼서 말이 만리를 갈 때 같이 가는 그런 신세의 나라가 돼야 된다. 아니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대부분이 나온다라는 진실은 싹 감춰버리고 그거는 승용차 모는 놈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진 구호를 붙여서 서울 시내를 도배를 해놨고 특정 지역 사람들, 특정 정파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그 논리를 저한테 강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구역질 나는 짓이죠. 다 구역질 나죠. 그런 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다 구역질 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그 참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영악스런 혹은 지능적인 우리 박원순 선수라 그래 드릴게요. 우리 박원순 선수도 폴 맥카트니 경에 엔터스타 올라타서 자기 이름 한번 팔아보려고 스스로 에코프렌즈 박원순 이러고서 그때 나왔었어요. 자, 그러니까 엔터스타로서 살아가기도 참 피곤한 거예요. 이거 뿌리치지도 못하고 뿌리쳤다가 보복당할 것 같고 안 뿌리치자니 참 불쌍하죠. 엔터스타로 살아간다는 것도 방탄소년단 여러분도 참 불쌍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보죠. 그래도 제가 방탄소년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따가도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퀸 그룹 퀸이나 그 보헤미안 랩소디 부른 거예요. 아니면은 비틀스 같은 이 대중음악 음악사의 불멸의 금자탑으로 남는 위대한 음악 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대해서 이런 위대한 그룹이 비틀즈를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나를 한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틀즈 시대는 반전, 베트남전 운동, 히피 운동, 그 막 그렇게 그 젊음의 방종이 막 터져 나올 때 그 에너지가.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영국 노동당이 그 흉악한 세금을 때린 적이 있어요. 슈퍼택스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연소득 5억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5억 이상 분, 그러니까 5억 1원 분부터는 소득의 95%를 세금으로 내라, 이런 그런 흉악한 정책을 밀어붙인 적이 있다고요. 영국 노동당 정부가. 그때 비틀즈가 세금 내는 기계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텍스맨. 1966년 노래입니다. 노래가 별로 안 좋아서 유명하진 않아요. 비틀즈와 영국 왕실의 관계를 한번 보죠. 비틀즈가 영국 왕실은 영국의 노동당이든 영국의 보수당이든 영국 왕실은 다 극진히 받들어요. 영국은 그런 나라에 왕실을 욕하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영국의 영국다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틀즈는 일부 사람들은 왕실에 대해서도 혹은 왕실과 이어지는 그 귀족 사회의 전통에 대해서 극도로 반항을 했다. 존 레논이 반골이잖아요. 1963년 공연이래요. 이 공연이 여왕의 이름을 빌은 자선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퀸스 로얄 버라이어티 퍼포먼스라는 여왕의 이름을 빌은 자선 공연인데 이때가 비틀스 막 뜰 때예요. 처음에. 거기에 딱 노래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법으로 해석하면 짐이 당신 국민에게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노래예요. 중의법으로 해석하면. 물론 그 뜻은 아니고 From me to you. 이 노래를 빵 때리고요. 그 다음에 여왕은 당신을 사랑해. 중의법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예요. She loves you. 그녀는 당신을 사랑해. 이걸 또 빵 때리고 그러면서 아주 열광시켰다고요. 사람들을. 근데 이 와중에도 반골이 가만히 있겠어요. 비틀스 멤버 중에 레논이 거의 새빨간 반골 아니에요. 그 존 레논이 딱 마이크 잡고 뭐라 그랬냐. 가난한 분들은 박수를 쳐주세요. 아, 부자들이요? 보성이라 짤랑거리세요. 너희 귀족들 부자들은 보석이나 짤랑거려 임마. 박수도 치지 마. 나는 너희들 박수 받기도 싫다 이 소리 아니에요. The people in the cheaper seats clap your hands. 그러니까 이제 그 싸구려, 그러니까 하등석, 그러니까 이 그 가난한 의자, 그러니까 싼 의자, 싼 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열심히 박수 쳐주세요. 그래놓고 and the rest of you, 아 나머지 분들이요, if you'd just rattle your jewelry, 아, 뭐 그냥 저기 보석이나 짤랑거리세요. 이 정도 반골이에요. 그러니까 새빨간 반골이죠. 존 레논은. 그러니까 저는 색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 혹은 사람들이 떠받드는 상징에 대해서 예술가가 어떤 거리를 띄우냐의 그건데, 이런 거리 존 레논 좀 너무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뭐 그렇게 그 예를 들면 왕실과의 관계는 폴 맥카트니 같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수당에 가서 봉사를 한다, 혹은 노동당에 가서 뭐 깃발을 같이 든다, 이런 일은 안 했어요. 전혀 그런 정파적인 일은 안 했다고요. 왕실과의 관계만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65년에 영국 왕실이 이 사람들한테 대영제국 문화예술 시민훈장, 그러니까 Member of the Order of the British Empire 라는 그런 훈장을 내렸고요. 이 중에서 이제 1969년에 이제 레논이 워낙 반골이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훈장을 또 딱 반납을 했네. 왜냐면 영국이 월남전을 지지하고 영국이 나이지리아 내전에 개입했다고 그거에 반발해서
나 훈장 필요 없어. 국가에 훈장을 반납했어요. 반골 레논은. 그러면서 뭐라고 비난한 거랬냐면 이때 레논이 자기 단독 앨범을 냈을 때거든요. 그 유명한 앨범이요. 그 플라스틱 오너 밴드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단독 앨범 냈을 때인데 콜드 터키가 그 단독 앨범 콜드 터키가 그러니까 찬 칠면조곡이라는 뜻이죠. 콜드 터키가 빌보드에 올라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훈장을 반납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정파도 아니고 그냥 국가의 전체적인 상징에 대해서 이 정도 거리를 띄웠다고. 이 사람 반골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원조 태극기 아저씨 맥카트니는 1997년에 보수당에 가서 줄 쓴 것도 아니고 노동당에 가서 줄 쓴 것도 아니고 원조 태극기, 원조 영국기이기 때문에 기사 자규를 받죠. 그러니까 영국 애국심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태극기를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태극기를 열렬히 흔들면서 이때 Hey Jude, Hey Jude 그 노래 그 앙코르 때 그랬거든요. 그 이렇게 한 것도 자기가 영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국 국기를 흔들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태극기를 한국 사람을 위해서 흔들어주면서 이 팬들을 열광시켰다고요. 이때. 자 이렇게 태극기 흔들면 저기 우리 송영길 의원께 묻는데 이렇게 태극기 부대네. 그러면 폴 맥카트니가 정신병적 사교에 빠진 개또라이예요? 그런 식이면은 월드컵 때 그 태극기 흔들고 열광한 붉은 악마는 전부 정신병적 사교 상태 엑스타스에 빠졌던 거예요? 당신 말 조심하셔야지. 그 국회의원 빠지도 한다고 입에서 나온 대로 아무 소리나 하나? 남의 인생에 대해서? 말 조심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맥카트니 아저씨가 헤이주드 앙코르송 때 어떻게 태극기를 흔들었는지 잠시 한 30초 노래 듣고서 이제 마감으로 말씀 여쭈겠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예, 태극기 이제 흔들고 있죠? 그 뒤에서 이제 그 백코러스 하는 아저씨는 이제 영국 국기를 흔들고 있고, 예, 관중이 거의 울었다고요, 이 대목에서. 그때. 이 할아버지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2시간을 넘게 저 열창을 하고 저 무대를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앙코르 때 태극기를 흔들고 완전히 그 관중한테 엑스터시를 몰아넣은 그런 위대한 퍼포머죠. 그러니까 우리 방탄소년단도 나중에 앞으로 40년, 50년 지나서 그동안에 비틀즈와 퀸을 넘어서는 업적을 쌓으시고 그리고 나서 40년, 50년 지나서는 그 70대 이럴 때 이렇게 멋있는 그 원로 왕년의 음악가의 그 카리스마와 그 저게 살아남아있는 에너지가 살아남아있는 그런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참 피폐하잖아요. 그리고 쌍스럽죠. 그리고 정신이 썩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방탄소년단과 같은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들이 탄생한다는 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고요. 주말에 잘 쉬십시오.